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02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부칙조례 제 1915호 2019년 9월 20일 제4조의 제목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정례를 사용 승인 후 2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정례를 하고 같은 제목 유의 부분 중 5년을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로부터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 등의 측면에서 제한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우량농지의 태양광 잠식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자치단체 개발 행위의 제한 현황은 나누어드린 유의문을 참고하시면 익산과 김제만 사용 승인이 5년으로 되어 있으며 고창을 비롯한 6개 시구는 3년, 완주를 비롯한 5개 시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익산시도 2019년 일부 개정되어 5년으로 제한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02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제1915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건축 신고 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 행위 허가 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행 5년 경과 규정을 2년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 행위 제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 태양광 발전 시설 난립 방지라는 행정 목적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바 제출된 경과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당초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에서 태양광 설치 이 기준을 5년으로 뒀어요. 예. 이 5년을 둔 것이 그 자체가 태양광의
무분별한 개발을 좀 억제를 하자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물론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타 제체하고는 비교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 따른 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그 우리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제한 기한이 5년으로 이게 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건 현재 지금 5년으로 했다가 갑자기 2년으로 지금 제한 기한을 좀 낮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민원인에 대한 그 익산시가 태양광에 대한 것이 너무 강화됐다 해서 검토를 해보니 타 지역하고 좀 약간 그 강화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그러면 한 2년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완화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2년은 너무 조금 너무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나 4년 정도 이렇게 완화 단계를 좀 낮추면서 그렇게 타 한번 지자체고 좀 어느 형평성을 가져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 과장님 여기에 만약 그 완화를 규제를 완화를 한다면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그 5년에서 완화하는 것은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별도로 지금 뭐 2년 해둘라, 3년 해둘라라는 민원은 접수된 바는 없고요. 예. 그 불편- 시설을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확인차 뭐 그런 사항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로 조금 완화를 만약 한다면 네. 기간을 2년을 조금 너무 갑자기 5년에서 2년을 낮춘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좀 완화를 했으면은 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조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창고를 치면 창고를 짓고 승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5년을 있다가 태양광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창고가 개인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재산을 주민이 저도 민원을 그 시골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고 했을 때 5년과 3년, 3년과 2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해야 되는 건 막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2년, 3년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선이 전기 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땡겨달라. 그러니까 2년으로 좀 해달라. 막 하는 항의가 많이 있어서 저는 2년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왜냐면 그런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2년으로 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는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건설국장 유원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태양광 업무를 쭉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노지에다가 하는 것은 규약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에 그 한때는 이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건축물로 다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예를 들어 버섯 재배사나 필요한 건축물이 건립이 되고 부수적으로 태양광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태양광을 올리게 한 건축물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노지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강하니까 건축물로 해가지고 올려서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조례를 좀 조정하는 그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5년 동안 규제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이게 2년이든 3년이든 그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이게 논의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우량농지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타 지자체는 우량농지는 예외 규정으로 뒀어요. 그냥 5년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우량농지에 만들어지는 경우. 아까 말한 우량농지에 뭐 버섯 창고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한 대로 목적은 사실은 태양광에 있었던 거예요. 그 창구 본연의 목적이 아니고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우량농지에 만약 자꾸 그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타 지자체는 막으려고 조건을 첨부시켜 놓은 지자체들도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량농지에는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그 우량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산과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예. 저희도 그 우량농지는 보호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량농지에 대한 그 필요성은 그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부서 의견을 또 받아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아니거든요. 아, 거기서- 여기다 근데 타 지자체는 여기 아예 넣은 데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기간을 예를 들어 3년으로 해놓고 가로 열고 우량농지는 5년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농지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받아서 이제 넣은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유재국 의원? 그 우리 익산시가 지금 우량농지를 이제 구분 않고 그냥 5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완화를 시키는 의미에서 그냥 그 관계 없이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다른지 예, 박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실질적으로 이게 태양광을 해서 어떤 그 가정이나 어떤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공장 부지라든지 내가 소막사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우의적으로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버섯막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의적으로 짓는 것은 이건 규제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규제 않으면 또 계속 난립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량농지 하는데 우량농지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의뢰를 합니다. 농산가에다 의뢰하면 농산가에서는 우량농지 안 준다고 딱 선언을 해줘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기 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그 농산가 나름대로 또 그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 좀 논의 좀 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야입니다. 존경하는 김충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645호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 사업의 대상자인 황등 근린공원은 1977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서 근린공원의 주요 이용객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에 따라 당초 조성계획의 주제와 특색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개방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유형 및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용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원 시설에 적합한 설치 면적 기준 적용을 위해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 시설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익산 도시관리계획 공업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제3호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의 범위는 익산시 황등면 동현리 235번지 1원 42,179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총 84억 5천만 원으로 시비가 64% 약 50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금액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내용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 설치 계획으로 총 42,179제곱미터 중 도로 및 광장 13.2%, 휴양시설 0.3%, 운동시설 30.8%, 편익시설 5.3%, 녹지 및 기타 시설 50.4%를 계획하였고 운동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그라운드 골프장, 휴양시설은 연못휴게소 등 편익시설은 주차장, 음수대,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운동 체험과 각종 행사를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 이행 사항으로 23년 5월 및 7월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황등 지역주민 설명회 2회 개최 및 23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15 및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실시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하고 전라북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황등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본 사업부 추진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을 위반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황등면 동현리 235번지 1원에 기정 39,940제곱미터의 근린공원을 42,179제곱미터의 체육공원으로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위반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다면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야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646호 도시관리계획 고속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고속버스 터미널 폐업으로 시설 기능이 상실되어 고속자동차 정류장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 도시관리계획 고속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익산시 평화동 247-1번지 1호는 1973년 인가 후 50년 동안 익산시의 터미널로서 영위해 왔으나 KTX와 SRT 개통 및 자가용 증가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이용객의 감소로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을 인근 시액 고속버스 터미널로 통합 이전 후 2022년 12월 31일 폐업함에 따라 금해 익산시 평화동 247-1번지 1원에 결정되어 있는 고속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고속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란 공고를 15 및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실시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나 제안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하고 전라북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속자동차 정류장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고속자동차 정류장 결정하는 의견 제시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고속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고속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반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평화동 247-1번지 1원에 2,500제곱미터 면적의 고속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위반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면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그 이번에 이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좀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익산시 거죠? 소유주 땅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금호건설이에요? 금호건설. 그러면 이게 용도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상업지역에 그 터미널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로 옮겨서 기존 편수대로 운행을 하고요. 그 대신 이 부분을 터미널에서 이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터미널로 해서 빼고 상업지역만 그대로 남게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게 상업지역인데 예, 뭐 예. 상업지역이랑 뭐든지 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금호건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저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지금 그 저희도 그 쪽에 대해 면적에 대해서 그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이제 수익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아직 지금 일단은 이것을 자동차 정류장에서 해제가 된과 동시에 지가는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게 결정 그 73년도에 이제 터미널 결정 이전에도 상업적으로 결정은 돼 있었거든요. 이게 그대로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지역이었는데 거기다가 상업지역을 해줘야 뭣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 주변에다 상업지역을 풀어준다든지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상업지역을 풀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 풀어진 거지 처음부터 여기가 상업지역이 한 것이 아니에요. 확인해봐요. 예. 거기만 상업지역이요 지금. 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건 저는 어떠한 시가 어떠한 대안도 없이 그냥 사용 안 하니까 이걸 풀어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시가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의원들이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풀어주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속버스 그 사중한 혜택을 보는 꼴이 되는 거다 이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견 제시일 거니까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네. 다른 의원님. 그 의견을 어떻게 다룰까요?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의견 제시했거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고속 자동차 정류장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많은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계획안을 충분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풀어준다? 개인 같으면 이게 풀어주겠습니까? 거기를? 어림도 없는 수기.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도 다 저쪽에 화물 터미널 다 풀어줘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건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결국은 거기가 지금 거기에 이미 대책을 내놓기 전에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거기가 이미 상업지역은 이미 겨요. 지금 현재가 그게 상업지역 터미널이 있는 곳 자체가 상업지역이라고요. 네, 한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원래 상업지역이 아닌데 시외버스 터미널 되면서 이런 장사 저런 장사 하면서 시외버스 터미널 되니까 상업지역으로 넣어줬어.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해제되죠. 바로 해제된과 동시에 상업지역도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 그러셔야지. 그냥 이거 막 무조건 이 금호고속이라는 데가요. 자들 이익을 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폐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달래니라고 그러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의견을 정리했어요?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 등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고속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배부에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공영개발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2024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대영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건수헌 과장, 공영개발과 송성민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서구 과장, 교통행정과 최수경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이경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건설국은 보다 나은 시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익산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 표창, 도시재생 방문객 5만 명이 참석한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의 성황리 개최, 건축행정 정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자율주행 유상수송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 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도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익산 건설 행정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정주 여건과 최적의 교통망으로 새만금 배후 신도시의 발판이 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제3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을 적기 착공을 목표로 하여 미래성장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공사는 1단계 신관 건립공사를 올해 8월 마무리하고 9월부터 입주를 통해 분산된 행정력을 통합하고 2단계 기존 청사 철거 및 전면 광장 조성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 광장 내 미디어아트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야간 경과 명소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 정체성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새뜰마을 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도시의 환경 조성과 주거 환경을 위하여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마동, 수도산, 모인지구 공원 조성공사가 24년 준공되어 건역별 명품 공원 시설이 도심 곳곳에 테마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팔봉공원 1지구도 제반 조건 검토 및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녹색 주거복지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과 연계한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올해 12월 만로 4차로 도로 개설 공사를 준공하여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 공사 준공 이후 환지계획 변경 인가 및 확정 처분 공고를 실시하겠으며 신규 부송 5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기반 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주택 임차 구입 및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고도화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편의와 미래 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을 위하여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ITS 구축 사업, 교통안전체험센터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를 실현하여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임시 개방한 익산역 공영 주차타워 운영과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사업으로 시민 편의 교통시설 확충 및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고 시내버스 어린이 100원 요금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26개 사업에 402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보상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며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며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좋은 성과가 함께하는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도시개발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근본은 본주기를 부여받아 처음으로 업무보고 드립니다. 많이 미숙하지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함영남 계장, 도시경관계 최윤영 계장, 도시계획계 백승훈 계장, 도시개발계 김종수 계장, 도시재생계 송대성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훈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 현황, 기구 및 자원 현원, 사무분장, 9페이지 국토 용도 구분, 도시지역 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 현황, 11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반성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분야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익산시 야간 경관 명소화 계획을 수립, 현재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개소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시 경관 공공디자인 업무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23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개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2023년 성공리 선정된 함열지역 도시재생사업 외 5개 도시재생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어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설계 용역 행정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난한 바 있으나 개별 시민권에 대해 분야별 행정절차 등 동시 진행을 통하여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익산시 대표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 시범사업 1개소는 익산역 동부광장 내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4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시범 운영을 2024년 5월부터 운영하여 오후 6시에서 12시까지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야간 경관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관리 기준을 수립한 데 있으며 도시 정체성 향상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익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용역으로 관련법 의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용역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기개발계획 수립된 지역, 공업지역 외에 1.13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시행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업지역 여건, 현황 분석,
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진단평가, 개선 방향 등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를 2024년 5월까지 시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시 내 공업지역의 노후도 관리 및 경쟁력 회복, 주변 여타 지역과 연계를 통한 산업,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및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익산대로 10길, 대로 3류 26호 도로 확보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익산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1382세대에 대한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장 215m, 폭 6m에서 25m로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 예산은 2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선 추경에 20억 300만 원 확보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 균형 개발 촉진, 교통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성악동 T스테이션 평농로 간 대로 3류 21호 도로 개설 사업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익산 도심 서부권 남북측 주요 연결 도로 사업으로서 연장 300m, 폭 25m, 4차선 신설 도시계획 도로로서 총 사업비 63억 6천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나머지 잔여 예산 12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준공 12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이게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이 지반 사항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그 연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주변에 지역 균형 개발 촉진, 교통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다 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된 사업으로 이 18만 5천 제곱미터의 지역 특화 재생형으로 순환경제활력센터 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5천만 원 사항이고 2024년은 11억 9,500만 원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순환경 전력 활력센터 청년 그린 창업 플랫폼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와라와라 상권가로 스마트 함열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설계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주도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2024년 1월부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 활력 재생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제도화의 꿈 인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보고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하동 남부시장 지역 11만 4,500제곱미터 일반 근린형으로서 근대 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조성 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근대 문화체험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 시설공사가 작년 12월에 공사 추진되어 연내 완료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후점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기대 효과로는 주민 생활 밀착형 어울림 공간과 창업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구심점 기능 부여 및 주변적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푸른 서울 세대통합 행복마을 송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케이트 익사역 서편지역 19만 3천 제곱미터 구역면적의 일반 근린형 푸른솔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7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억 7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리빙랩 스테이션 조성 사업을 올해 추진하겠으며 그 외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시설 운영과 집수리 지원 사업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성장 소외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확충,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기대 효과를 가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삼터 남중
남중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남중동 신청사 지역 주변 16만 490제곱미터 일반 근일형 사업 사항으로 생활 속 어울리 플랫폼 조성 사업을 포함 18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3천만 원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 속 어울리 플랫폼 시설 공사를 추진할 12월 달 착공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주변 진입도로 정비, 상생 협력사가 5사항에 대해서 운영하겠으며 집수리 지원 사업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 리뉴얼 사업과 연계, 생활 SOC 확충, 행복주택 공급, 청사 주변 상생공간 조성, 정조환경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00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금마 소재지 일원 16만 690제곱미터 일반 근린형으로서 정조환경 개선 사업 4건,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4개 사업, 지역 공동체 강화 사업 2개 사업, 총 사업비 133억 3천만 원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2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마 공감터 선하다실 조성 사업과 생태 주차장 진입도로 정비, 서동 거실 조성 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 및 고도 지역 특성화를 반영한 도시재생 거점 조성,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근린 상권 활성화, 전통적 이미지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사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일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과장님 열정을 다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좀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15페이지 보면은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서 산단 조성 같은 걸 할 때 뭐 요람된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과장님께서는 산단 조성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성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우선 필요성. 효율성이요. 네, 필요성이든지 그런 제 부분. 개인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에 네네. 대한 사안은 기업 일자리, 인구 유입 그 두 개가 큰 그렇잖아요. 예, 뭐 기업 뭐 일자리나 그런 부분은 기업 유치인데 가장 저는 우선되는 것이 과연 기업 유치를 하려면은 기업인들이 메리트 있는 공간에다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기업인들이 메리트를 느껴야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익산에 산단 조성을 하는데 과연 기업인들이 메리트 있는 곳으로 우리 익산이 산단 조성이 이루어지는가를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산단 조성하고 테크노밸리 조성이나 하는 거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하면은 접근성이나 물류, 교통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또 그게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또 직간접적인 홍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익산은 자꾸 이렇게 좀 너무 도심 중심의 내륙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예전부터 참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 용역 과제에다가 참고적으로 꼭 넣어야 될 것이다라는 고민을 드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각 도시재생 하는 데 있는 사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번에 이제 대폭 인원 조정을 좀 했죠.
예.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배정돼야 될 필요성이 없어 갖고 조정을 하는 겁니까? 우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는 구간이 한 3개 정도가 지금 완료되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되는 게 이제 함열과 금마가 있지만 그 업무 역량이나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가 지금 현재 저희 계획대로 이렇게 배치가 할 수 있겠다 지금 생각돼서 지금 저 인력에 대한 상황을 부서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부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력 배치를 하겠다. 예, 사실 네, 뭐 그 좋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또 그 인력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그 사업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그 역할들을 갖다가 다시 재조정하다 보면은 그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도시재생 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이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은 이제 이런 사업들은 이제 민 중심의 어떤 사업 제한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금마 같은 경우에 소동다시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동다시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마에 지금 그 작은 면에 카페가 지금 44개인가 돼 있어요. 예, 금마에. 우후죽순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또 그 도시재생 한다고 사나 거기다가 또 소동다실까지 해놓고 그 소동다실의 역할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려는가를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금화면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그러한 지금 거기가 전체 사업비가 133억인가요? 예,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도시 재생의 어떠한 기초적인 그런 좀 도시를 갖다가 재정비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도 구축이 됐으면은 그게 참 좋겠는데 지금 유야무야의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133억에 대한 존재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마 그 주민들도 도시재생위원들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고 그분들과 서로 갈등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충실하게끔 그 사업을 잘 이끌어가지고 도시재생위원들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교류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올해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올해도 익산시 균형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김수현 국회의원 요청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익산역 앞을 방문하셔가지고 계아림에서 이제 브리핑도 받고 근대 역사 박물관 거쳐서 청년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네, 비도 오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 익산에 직접 오셔서 익산 구도심이 좀 열악한 현실을 좀 봐달라.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지방 소멸을 막고 익산시를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장관님 방문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장관님께 도시 재생에 뭐가 필요한지 좀 중점적으로 우리 과에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호소했어야 하는데 좀 그런 제안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체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역이 16개인데요. 네네. 지금 6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0개소인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쇠퇴한 어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일종주거적입니다. 중앙동 빼놓고는.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드렸습니다. 건의는 드렸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어저께도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일종 주거지에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마중물 사업을 해도 큰 효과는 없으면 사람들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둘라. 그래서
도시계획 규제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어저께 장관님이.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익산시가 그 도시재생 선진지로서 좀 각광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청년시청도 개청해서 잘해온 일도 많긴 해요. 근데 지금 어제 청년시청에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익산을 도시재생 지방 거점 도시로 육성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장관님께 드렸을 때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네네.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올해 우리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이 더 확고히 다져져가지고 우리 지역 균형 발전에 활력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면요. 네네. 솜내마을 제도약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추진계획 노후점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인하동 같은 경우 지금 빈 점포 리모델링을 좀 몇 군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지금 거기에 상생 협력가도 있는데 협력 상가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지금 한 원래 3-4개가 입점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인하동은 지금 거기 지금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 이제 빵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영업이 안 되고 중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노후점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그 후에 네네. 어떤 그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 개발과에서 좀 네.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기업 일자리과 같이 협의해서 네네네. 그 부분을 좀 챙기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 야광경관 과장님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익산역에 그 옛날 과거에 시계탑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네. 그거 경관 사업에 포함해서 국장이 관심을 갖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선 시계탑은 사업 내용에 지금 이 본 사업에는 야광 경관 사업 없지만 저희가 경관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계장 박춘수, 신청사 기획계장 조용섭, 민자개발계장 박정열.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의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과 26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7쪽 2023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KTX 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KTX 익산역 철도 부지 및 주변 지역에 호남권역 광역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철도 차량기지 이전 및 이전 부지 복합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3년 2월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제안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3년도 5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한 바 있으며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익산역 복합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간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 익산역 광장부지의 권원 확보 후 하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익산역을 활용한 광역 환승체계 구축에 전북 주요 지역 간 연계 협력 기반 마련과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31쪽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연면적 4만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본청 시의회 시민 편의시설, 지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집안 보강과 의회 청사, 시청사 2층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저층부 창호 및 조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 개발은 23년 2월부터 LH에서 공유지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발 여건과 도입 가능 시설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청사는 오는 8월까지 골조 및 내부 마감 공사를 마무리하여 신관을 건립하고 9월경 입주할 예정이며 2025년 8월까지는 기존 청사 철거 및 전면 광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으로 위상을 높이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공유지 개발은 LH에서 1월 중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회를 거쳐 향후 우리시와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특례 사업으로 마동공원 등 5개 지구에 신축 아파트 7,500세대를 건립하고 2025년까지 각 테마별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공원별 공정률은 마동공원 82%, 수도상공원 33%, 모인공원 40%로 순항 중에 있으며 위 3개 지구 토지 831피치에 대하여 97% 기부 체납을 완료하였습니다. 팔봉 1지구는 협의 보상을 지속 추진 중이고 소라공원은 현재 공정률 34%로 가설 펜스 설치 및 토공 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마동 모인 수도상 공원은 금년도 7월까지 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설 기부 체납을 진행할 예정이며 팔봉 1지구 공원은 협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라공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심 곳곳에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여가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전략사업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과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 전략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4년 주요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24년도에도 익산 시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페이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역 광역 환승 체계 및 복합 개발 내용인데요. 어제 김수현 국회의원 요청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익산 다녀가셨잖아요. 예. 네, 브리핑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전달했었는데요. 원래 민간 사업자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금 거기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에 좀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관님께 어제 우리 익산시에서 익산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렸는데 장관님께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을 상향시키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또 국회에 요청해서라도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에 힘을 실어 주시겠다는 좀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 문을 두드려서 이 사업이 좀 꼭 결실을 조속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치권하고도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예. 생각 어떠십니까? 예, 어제 국토부 장관님 익산 방문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애로를 느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시장님과 김승우 의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주셔가지고 네.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 부분에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신청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상반기 추진 예정인데 사업 내용이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도시재생 사업이긴 한데요. 그건 지역 특화 재생 사업에 분류가 되고 우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우리가 익산역 광장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복합
상업과 주거, 그다음에 업무 시설, 그다음에 네.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때 어우러지는 사업을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공공 주도로 하는 정부로부터 혁신직으로 지정을 받아서 정부와 우리 시 간 협조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요. 이 사업이 공모에 당선이 된다면 네.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 그 도시개발과의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좀 확연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내용은 같습니다만 네. 도시 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골목 상권 활성화라고 좀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혁신지구는 우리 지역의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네네. 이 사업도 이제 어차피 국토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익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셨잖아요. 예. 이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대비해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신흥 그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부상이 진행을 한다고 했죠. 예.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25년까지 7개년 사업인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사업 진행 중이죠. 예, 신흥공원은 저희 민간 특례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요. 공원과에서 별도로 공과에서 별도로 예. 공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예, 업무 이관이 되어서요. 사업이 내용이 빠졌길래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청사 건립공사 부분에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공유지 개발 예. 구 경찰서 부지는 그렇다 치고 뭐 진행 타당성 뭐 중간 조사 보고도 하고 이행 절차를 하겠다. 그리고 공유지 개발 설계 용역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시를 하셨는데 상하수 사업단 부지는 아예 포기를 하셨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처음 초기 단계부터 저희 시에서 제안은 했었지만 그 LH에서 판단을 했을 때 상하수도는 사업성이 상당히 결여된다는 판단하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 처음부터 제척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다음 대응 방안이 없는가요? 지금 현재 상하수 사업소는 그 우리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에도 현재 부지에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 사업단은 그렇게 계속 존치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행정기구 조례에 따르면 네. 상하수 사업소가 시 본청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 기능을 지위를 잃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지는 계속 네, 상하수 사업소는 사업소- 부지로 이제 유지를 네, 하겠다. 네, 건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약간 보충 질의만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시청사 건립하면서 이제 공유지 개발을 했는데 구 경찰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횟수로는 두 번째인데요. 첫 타당성은 지난 2023년도 초에 저희가 KDI에 그 타당성을 요구를 했었다가 거기서 일부 내용에 공공에 대한 투자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네, 타당성에는 이제 예비 타당성이 있고요, 본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예비 타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본 타당성까지 다 했잖아요. 그 2차적으로는 예, 다 했는데 그게 약간 이제 네 맞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예, 집어넣은 KDI에서 공공적 투자 그러니까.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 그걸 이제 충분히 지금 보완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LH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올 1월 중에 중간 보고를 통해서 그 검토 결과를 우리 시와 같이 협의하는 걸로 지금 업무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1차 때 타당성이나 예비 타당성 뭐 이런 보고 사항 했을 때는 그때 당시는 뭐 완전히 다 뒤는 걸로 다
얘기가 됐었는데 확실히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수수산 공원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적사항이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수수산 공원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에 해당되는데요. 예. 그 올 지금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식수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 예정 공기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몇 프로 돼 있어요? 수수산.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그 옛날 공급부장자리 예, 예. 지금 다 끝났습니까? 예, 예. 그럼 그거 다 철거했어요? 예, 일부는 철거를 하고요. 예. 미진한 부분은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대집행이 지금 시청이 돼 있어요? 예, 대집행은 이제 별도의 행정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이 돼하고 언제까지 지금 가능해요? 토지주하고의 협의까지 끝나서 저희가 집행하는 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소길령 의원입니다. 팔봉 일지구 예. 명품공원 조성 사업에서 지금 팔봉 일지구가 사업이 아직은 지금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토지 부상을 하다가 말았어요 지금요. 네, 대략 한 20% 정도 하다가 네, 중지되어 그거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작년도 1년 동안에도 저도 이제 무척 많은 민원들한테 이제 민원 접수도 받고 그랬는데 그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 사업 시행자로 나섰던 서희건설에서 사실상 이제 중단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체 사업자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산공사의 투자 계획을 잠시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다리는 중이지만 한 5월까지만 시간을 주면 투자 계획을 한번 저희하고 협상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여기 보면은 지금 2024년도 토지보상 계획을 잡고 계속 좀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봐도 익산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경기 흐름이나 이런 모든 주택 흐름 경기를 보면은 아마도 5월, 6월 가도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시 입장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들을 뭐 계속 접촉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이 너무나 사업이 좀 난감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입장 정리를 바로 좀 어떻게 해야지 뭐 토지만 계속 매입하고 사업이 안 된다면은 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 민간 사업자가 이후에 사업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이제 대응 방안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 계약자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에 응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계속 그 만나고 서로의 의견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토지 계약자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마찰이 없도록 원활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그 우리가 명품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소라산 공원이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놓고 지금 제일 늦게 있어요. 지금 소라산을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 봄부터는 올 봄 이전에 나무 식재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는 또 1년간 또 미뤄집니다. 왜 그러냐면 LH는 지금 자금이 없어요. 지금 하던 사업들 다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이거 계속 LH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LH는 국가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에는 국가 차질이 사업이라도 지금 없다고 LH가 보고 국가로부터 있습니다. 신뢰감을 가서 버린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빨리 흑토 작업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나무 식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번째는 네. 뭐냐. 지금 그 소라산에 다른 데는 이미 다 아파트가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소라산은 인자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해가 할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 분양도 안 되는데 누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지 참 걱정이에요. 임대 아파트는 지금 1090세대인데 분양 아파트 257세대 임대 전국 90세대인데 지금 어떤 것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지금 임대 아파트를 먼저 금년도 임대 아파트를 3월 달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저희가 LH하고 합의한 바로는 3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3월 보고를 달에 받았습니다. 예. 3월 달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가야죠. 아파트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니까 기초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머지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네. 책임지고 하세요. 우리 계장님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비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거. 뭐 국장님 움직이는 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아니요? 입을 딸싹딸싹 하시길래. 아, 없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다른 질의가 저기 어쨌든 이 도시 전략 사업과에서는 올해 이제 신청사가 입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단계로 입주를 하는데 좀 차질 없이 잘 순조롭게 잘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단계 사업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수원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원 도로시설계장입니다. 이인성 도로기반계장입니다. 유수길 하천시설계장입니다. 배진호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과 40페이지 일반 현황, 42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1번 사업명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관내 농어촌 지역 13개 읍면동입니다. 사업 규모는 26개 사업으로 연장은 16.46km, 폭은 8에서 2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2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사 8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도 1개 노선, 시도 1개 노선, 농어촌도로 6개 노선, 토지보상 14개 노선을 추진하고 지방도 2개 노선, 시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실설계 4개 노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2024년도 노선별 추진계획은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소요 예산의 공정률을 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2번 서수 평정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치는 익산시 황금면 신길이에서 금마면 동고도로입니다. 사업 규모로 도로 개설은 연장 14.19km이며 폭은 21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42억 원이 됩니다. 시행자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며 익산시에서는 동지역을 토지보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수용재개 신청에 따른 보상금 공탁 209에 대한은 6월까지, 수용재개 신청 및 협의 109에 대한은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3번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수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으로 총 164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 84건, 마을 안길 노후도로 정비가 72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3건, 지역 밀착형 참여 사업 1건, 자연재난 응급복구 3건, 남북권 순환형 힐링 보행노조선 1건,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노조선 1건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지 현지 조사 및 설계 추진과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진창을 이행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공사 용역 발주 및 준공을 연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지하하천 동면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왕궁면 동촌리에서 왕궁면 평장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 하천 정비는 연장은 3.05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공정률이 47%이며 3차분 공사 추진으로 연내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5번 진사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 하천 정비는 0.687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작물 등 협의 보상을 3월까지 완료하고 소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환각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익산시 금마면 신용이 123-1번지 1원이며 사업 규모로 하천 정비는 연장은 0.753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지작물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1월부터 시행하겠으며 소하천 정비 공사 추진은 202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7번 연안소하천 자연재해 유연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익산시 함라면 다망리 1125-23번지 1원이며 사업 규모로 하천 정비 연장은 2.73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실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3월까지, 실설계 및 환경영향 차수 및 완료를 연내까지 마무리하고 25년부터는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번 외두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1145번지 1원이며 사업 규모로 하천 정비는 약 연장 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실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3월까지, 실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 및 완료는 연내까지 마무리하고 25년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조 만경강 진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가하천 만경강 연장 18km가 되겠습니다. 유치는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진수시설 관리, 제방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초, 시설물 보수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만경강 진수시설 유지관리 환경정비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침수 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는 5월까지, 만경강 제반 상책로 자전거도로 제초 작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번 금강 용안 세태 습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가하천 금강 용안 세태 습지가 되겠습니다. 약 20만 평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정비, 징수공간 제초 및 애초, 노시설물 보수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보수보강 시설물 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보수보강 및 용안 세태습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제초 작업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조 11번 하천제방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준설 및 정비, 제초 및 애초, 안전점검, 지방하천 및 소하천 환경정비 사업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하천 준설은 2월에서 5월까지, 제방 포장 및 정비는 9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고 하천 시설물 22개소 정기 안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 골프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655-13번지 1원이며 사업 내용은 파크 골프장 18홀 증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1차분과 2차분을 5월까지 완료하고 잔여분 예산은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탭을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좀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있어요. 41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로 현황이 나오죠. 41페이지. 도로 현황. 42페이지요? 41페이지. 아, 41페이지요? 네.
보셨어요? 예. 네. 거기에 보면 도로 현황이 있어요. 시군도로 도로 시도. 예, 예. 거기가 지금 508.6km로 되어 있는가요? 예, 연장. 근데 이게 지금 작년은 662.2km 지금 돼 있거든요. 감소가 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153km가.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저 시군도 농어촌도로 노선 정비를 하면서요. 예. 군도를 폐지하고 예. 군도를 그 시도로 넘기고 농어촌도로 한 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시도도로잖아요. 시도. 예, 예. 표기가. 예. 그래서 조정을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자료가 잘못 작성됐나.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요거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고. 하천 현황도 보시면 예. 작년에 지방 하천이 27개 있어요. 예, 예. 금년도 하나 지금 26개로 지금 표기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작년도 연장기한이 187.23km로 되어 있는데 예, 예. 금년도로는 189km 증가가 1.9km가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저 통계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 마산천이라는 그 하천이 있는데 그게 마산천이 이름이 같으니까 그 동료인 줄 알고 하나를 이렇게 줄였더라고요. 갖고 지금 통계에는 지금 26개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도 밑에 하단에다 좀 표시를 적시를 해주면 이해가 쉽지 않냐. 그냥 뭐 통계자료 이렇게 작성하면 의원님들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예, 예. 나름대로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도 금년도는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현황이요? 가로등 보안등 현황. 아, 그것은 이제 건설과 아니 도로관리과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 전에, 이관이 됐다? 예, 건설과에서 하다가 그러시고. 그리고 40평 반성 부분 보면 늘 우리 건설과는 먼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매 부분이 도로 개설 편입 토지 중에 일부 토지 수용이 수용 재결 및 토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게 반복적인 그런 매년 이렇게 되는 반성 같아요. 그래서 반성보다도 금년도에 작년도를 반성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어떤 부분이 미진된 부분을 갖다가 반성해보고 금년도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그런 좀 답안이 나와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매번 이 반복되는 그 반성만 하지 마시고 금년도 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속일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마 갈산 서편도로 확장 사업이 올해 또 다행히도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그 이쪽 서편 끝에까지 이제 미륵초등학교 뒤까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거기에서 지금 도로에 있는 우수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마을에 있는 우수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연결을 하는 사업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원래 우수관이 하천까지 이렇게 잘 우수관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미륵초등학교 앞에 있는 하수관까지 연결이 안 되고 농지 배수로에다 연결을 해놔 버렸어요. 그 우수관 끝에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작년에도 그 사업을 조금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없다고 해서 마을 농지 배수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농수가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미륵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쪽에 도로에 있는 우수 배수를 하천까지 좀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농지 침수도 없고 민원 피해가 없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쪽 미륵초등학교 뒤쪽에 지금 성토를 많이 해놨어요. 예. 네, 그 부분을 좀 시급하게 미륵초등학교에서 그 학습권 침해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쪽에 이제 또 저희들이 그 분진막도 좀 설치해 놓고 했는데 예.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학교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예. 한번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동면천 정비 사업에서 좀 동면교가 이번에 설계 변경 요청해서 지금
좀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동면천 그 교량은 어떻게 좀 어차피 뭐 그게 준공이 지금 올 연말까지죠. 좀 예. 동면천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올해는 뭐 그 동면천 이제 설계 변경 된 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사업 진행을 해야 하는데 뭐 언제 뭐 가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나요? 동면천이? 그 교량을 저 동면 4개하고 5개를 네. 호안 신부로까지는 저희가 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예. 연내까지는 준공하려고 지금. 네네. 예,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서둘러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진사 소하천 부분도 진사천 같은 경우도 진사천 앞에 그 교량에 대해서 그 위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도 좀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 그 가람 이병기 생가에 있는 그 앞에 진사교 앞에 조그마한 그 가람 이병기 생가에 그 화단이 좀 있는데 거기가 너무나 이렇게 폭이 좁더라고 도로 폭이. 그래서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갖고 문화관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화단이 내가 존재할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나중에 조경하면서 좀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검토해서 예. 그쪽에 좀 확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쪽 망령강 제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제방이 이제 춘포면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제방 끝에서 이제 춘포 면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거기 이제 제방에서 춘포면을 오면 거기가 이제 교량이 있는 상태에서 급속하게 좀 차선이 변경되면서 그 어두워지잖아요. 그 경사도 급하고 그 부분에 이제 가로등이 없어갖고 저도 이제 가로등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쪽에 지난번에 이제 한 2개 정도로 설치를 해줬는데 그 부분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위험해가지고 차들이 잘못해갖고 들어오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 옆에로 막 들이받고 그런 현상들이 자주 있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그 관리를 하면서 제방 관리를 하면서도 그 위치에 어떤 야간에 그런 조도 같은 경우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불편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57페이지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 골프장 증설 사업이요. 예.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하기는 뭐 10월달에 완공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일단 한 4억 9,600에 예. 5억 정도로 다시 세워야 되죠. 예. 예산이 예, 편성이 돼서. 예. 근데 그 안까지는 이제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하실 수 있겠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골프장이 완공이 되면은 예. 연장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연장이요? 네. 토탈. 연장 1번부터 18호까지 예. 연장 거리. 연장 거리까지는 제가 안 됐는데 면적은 지금 면적이야 5만이거든요. 다돼 있지만 예. 연장 거리를 예. 그 파크 골프장 하신 분들은 예. 그걸 확인하거든요. 예. 이거 홀마다 다른 1홀이 연장이 얼마고 2홀이 그렇지. 얼마고 그걸 이제 토탈 내면은 예. 뭐 1.5km가 되냐, 1.2km가 18을 되냐. 돌았을 때요? 그렇지. 한번 이제 확인해서. 그런 또 설명 우리 사업 계획에 좀 써줬으면 예. 좋겠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크 골프장이 이제 목천동 파크 골프장이 기존에 돼 있는 것이 지금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보니까 건설과에서 시설을 관리를 하면은 파크 골프장 유지 보수비는 혹시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잔디 깎는 거 그것만. 아니, 그러면 잔디 죽어 있는 곳은 그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유지보수를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도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겨우 아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잔디가 살아날 쉽게 말하면 시간이 없어요. 계속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1번부터 18호까지 돌다 보면 맨 땅도 이렇게 많아요. 운동장처럼 이것을 우리가 잔디를 식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잡혀 있어 유지 보수료가. 예. 파크 골프장은 지금 잔디 한번 깎는 거. 이게 잔디 깎는 것은 이제 어차피 이제 유지 보수로 되게 되지만은 이 시설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체육진흥과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건설과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두 과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예. 이거 한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장에 게 다른 시군에 가서 구장에 비교해 보면은 이 잔디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 특히 하멜만 가도 잔디는 굉장히 그 뭐 죽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 근데 목천포만큼은 굉장히 죽어 있어요. 뭐 살아날 시간이 없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를 꼭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죠. 혹시 과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예. 작년에? 예. 제가 그 조례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드릴 수 없으니까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예. 소하천을 좀 보호하자는 뜻으로 했었는데 혹시 그쪽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신지 이런 것에 지금 올해 뭐 전혀 관심이 없는지요? 아니면 혹시 지금 그 담당 계장도 이번 인사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네. 해보고 네. 한번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왜냐하면 한번. 이게 이제 이 소하천 명예감시원을 하게 되면 각 동네 이제 명예감시원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뭐 불법 행위 같은 것 뭐 그런 것도 감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들이지 않고 네, 예산. 우리 소하천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꼭 뭐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 62개소인데 예. 여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민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몇 군데를 한번 네. 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익산시에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예.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수고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건설과의 전략 목표가 3가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상 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도농 균형 발전 및 거점 개발 추진을 위한 도로 시설 확충, 그리고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생태하천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이렇게 3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올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48쪽 보겠습니다. 지금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수건 사업인데요. 지금 남북권 순환형 힐링 보행로 조성 사업이 사고일 됐었는데 그럼 올해는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언제까지 준공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상반기 안에 6월 네. 안에 지금 준공을 하려고. 상반기 안에요? 한 네. 6월 안에요? 네. 네. 지금 그리고 만경강 그때 저희 선배 의원님께서 만경강 문화관 앞에 좀 익산을 표기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걸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알아보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그 만경강 그 이제 관리 업무가 네. 저희에게서 지난번 회의 때 한번 의원님이 네. 그 소관 부서를 재지정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네.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번 아, 1월 8일자로 이렇게 전부 아.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전부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네. 이제 거기서 운영하고 거기서 관리를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에다 한번. 그럼 이 부분은 그쪽에 따로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아니,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유재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금강 용안 생태습지 유지관리가 그 파크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보면 파크 골프장이 잔디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겨울인데 지금 파크 골프를 쳐요. 그럼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체육진흥과에다 얘기했더니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걸 일원화해서 관리가 잘 돼야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원이 말씀은 지적한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골프장을 보면은 겨울에 휴식연을 줘요. 잔디를 보기 위해. 솔직히 1, 2, 3은 휴장을 해야 하는데 그 민원 때문에 휴장을 체육진흥과에서도 우리가 요청을 해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아무튼 잔디 보호, 식재하는 부분, 휴식연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부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잔디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길령 의원님. 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52지역 금마 주교 지금 서수평장간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예, 서수평장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서수평장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연동제 아시잖아요. 예. 연동제 밑에로 해가지고 밑에 이제 농지를 위해서 거기 이제 물론 뭐 거기에 농업용수를 거기에서 공급받아 쓰고 있는데 비가 오면은 그쪽 연동제에 있는 데하고 저쪽 그 오금산 밑에 금마 저쪽 서편 쪽 아니 거기가 어느 마을이냐 금마 저쪽 면사무소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우수하고 굉장히 거기가 합류가 되는 지점이 많아가지고 해마다 침수 지역이어갖고 그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은 이번 공사를 할 때 연동지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를 갖다가 어차피 그 도로 우수하고 합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밑에 금마 그 침수돼 있는 사거리 그 저쪽하고 그 옥룡천하고 그쪽으로 배수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집중호우 때 침수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요. 과장님 그쪽 그 공사팀하고 예, 209 구간이잖아요. 네, 209. 예, 209 공사팀하고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성민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행정계장 허민석,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유재영, 61쪽 비전 및 중점 추진사항 6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3쪽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부송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보상협의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마안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방식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결정하고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확장 사업은 전라북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5월과 6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신규 5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하였고 한국지방재정공제위에 타당성 조사를 10월에 의뢰하였습니다. 부송사지구 토목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5쪽 부송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부송동 신재성 자원센터 주변에 29만 4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68억 원은 전액 전북개발공사 부담으로 시행 중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토목공사는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5%입니다. 마안로 도로개설공사는
5월 중 2차선으로 임시 개통하고 12월에 완전 개통하는 등 토목공사 전체분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부송 오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부송 오지구는 부송동 궁동초등학교 주변 약 33만 7천 제곱미터 면적의 미개발 용지를 활용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1월에 착수하여 사업 계획과 사업성을 분석하는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에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67쪽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만경강 주변에 약 141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만경강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거점을 구축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익산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최적의 개발 계획을 제시하여 특화된 택지를 조성하고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등 익산시와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 사업자 공개 모집 공고를 2월에 예정이며 6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법인 출자를 위한 의회 심의를 거쳐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 예정입니다. 2025년도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27년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68쪽 제3산업단지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낭산면 구평리 일원으로 기존 산산업단지와 인접하여 27만 2천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확장하여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1월에 실시하고 2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 예정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6월에 완료하고 8월 공사 발주하여 2026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69쪽 신규 오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오산단은 198만 4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2021년 착수하여 2023년 완료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위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6월 완료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7월부터 시행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2026년 공사를 착수하여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공영개발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수변도시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할 텐데 이 시간에도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된 질의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부송 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예, 거기 아파트가 지금 몇 단지가 들어옵니까? 세 개 단지예요. 네.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요. 세 개 단지가 그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는 임대가 300세대, 나머지 1,200세대가 들어오는데 한 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대시항으로 시행하고요. 하나는 민간이 이번에 들어와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민간 개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민간 그러면 전북개발공사하고 별도로? 예예예. 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번에 대시장 태형건설에 워크아웃에 대한 것은
지금 뭐 별다른 뭐 지금 차질이 없습니까? 진행하는데. 그 전북개발공사가요 시행사고 대시행이 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일절 없고요. 그것에 대해 관련돼서 입주민 보고 문제가 없다는 걸 다 해가지고 문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니 시공사가 예, 예. 태양건설인데 예. 중도하차하면 시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라는 얘기죠. 그 어차피 전북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예, 진다고 예, 하는데 예. 익산시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확실히 해놔야 된다는 얘기지. 예. 뭐 시공사가 따자빠지는데 뭘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 익산 시민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분양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분양 받은 시민들한테는 손해가 없게끔 우리 익산 시민도 확실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도요 동의율이 82%로 70%를 넘어가지고요 크게 해가지고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이게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앞으로가 문제니까 뭐 1, 2세도 아니고 745세대더라고요. 예. 대시양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도 그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손해 나는 그 피해액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도 있겠지만은 우리 익산시에서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송 오지구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아, 예.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익산시에서 직접 이제 자체 추진을 하겠다. 근데 여기 이제 기대 효과를 보니까 경영 수익 창출 및 특별회계 이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이거 이렇게 이제 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 예, 저희가 네네. 그 공기업 특별회계이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영등택지라든지 부송택지는 직접 우리가 그 개발 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 상출이 있었는데 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소태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분위기였고요. 해서 저희가 부송 오지구는 직접 사업을 함으로써 조금 우리 경영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어떤 밑거름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래에는 지금 직접 하는 게 지금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네, 그치요? 맞습니다. 지금 영등지구 이런 데 하고서. 예. 네. 그러면 주거용지에 이제 단독이나 공동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세대 정도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기본구상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좀 계획 초안이 나오면 아직은 그때 뭐 어떤 나온 게 없고요.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출자 동의안이 작년도에 부결이 났어요. 예. 근데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민간 사업자 공모가 2월달에 있어요. 예. 2월달에 있으면 우리가 민간 합동 개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 공모를 하면 민간 기업이 많이 예를 들면 비전이 있어서 공모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그 출자 동의안을 안 하고도 이걸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 예. 저희가 지금 출자 동의안을 올린 것은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수립하는 어떤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그 우선협상자 선정 이런 절차는 행정적 절차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순서가 조금 이제 당초보다도 바뀐다고 해도 어떤 법적이나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공모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아, 이제 그런 부분은 저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동의를 해주시고 어떤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합의만 된다고 하면 이 공모 사업에 지장은 없다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속일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속 5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보면은 부속 5지구에 33만 7천 제곱미터 속에 이제 팔봉공원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럼 거기에는 이제 도시전략 사업에서 하고 있는 데하고 좀 그걸 갖다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려고 거기하고 한번 묶어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 팔봉 근린공원이 면적이 한 6만 평 정도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한 4만 평 됩니다. 그래서 그 6만 평하고 4만 평을 합쳐서 저희가 어떤 개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어떤 그 중간이 어떤 나재지로서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 임시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